자, 이번 시간에는 커널 모드 동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운영체제 시간에서 공부할 법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세마포와 뮤텍스거든요. 세마포와 뮤텍스인데, 텍스, 뭐 어이나 아이나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성도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뭐 세마포 기법이다, 뮤텍스 기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운영체제 책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기화 기법의 이름은 세마포고요. 이제 좀 이따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세마포 중에서 바이너리 세마포를 뮤텍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사실상 이런 개념입니다. 세마포가 있고 세마포의 일부로서 뮤텍스라는 녀석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세마포라는 것 자체가 있고 뮤텍스라는 자체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윈도우즈에서는 또 이것을 그냥 기법으로 이름으로 가져다 쓰고 있는 겁니다. 세마포라는 동기화 기법이 있고 뮤텍스라는 동기화 기법이 있는데, 자, 운영체제에서 얘기하는 이 세마포는 바로 운영체제에서 얘기하는 이 세마포와 유사한 기법이기 때문에 세마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 일부인 세마포 기법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이 뮤텍스라는 기법의 특성을 그대로 살린 것이 바로 그 윈도우즈에서의 뮤텍스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임계 영역입니다. 이거 먼저 그냥 동시에 같이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임계 영역인데, 자, 그러면 임계 영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뭘 얻어야 되냐면 키를 얻어야 되겠죠. 세마포는 키가 다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키가 존재를 해요. 그것이 바로 세마포라는 겁니다. 하지만 뮤텍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키만 존재를 합니다. 이게 바로 뮤텍스예요. 즉, 가장 큰 차이점은 키의 개수입니다. 물론 좀 더 다른 차이점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자, 다시 얘기하면 세마포는 임계 영역에 들어오는 스레드의 개수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스레드가 동시 접근하는 것을 5개까지 허용하겠다라고 하면 키를 몇 개로 두면 되냐면 5개 두면 됩니다. 그러나 뮤텍스 같은 경우에는 키가 하나이기 때문에 임계 영역에 동시 접근할 수 있는 스레드 개수가 하나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결국은 키의 개수에 따라서 세마포냐 뮤텍스가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서 실제로 보도록 하죠. 자, 함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로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기본이 되는 함수는 제가 바로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함수들, 뭐 열쇠를 갖다가 반환하고 얻는 그런 함수들 있죠. 그거는 제가 뒤에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는 조금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가 좀 약간 낯섭니다. 유저모드 동기화 기법에 비해서 조금은 복잡하기 때문에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열쇠를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뮤텍스라는 열쇠를 생성하는 함수예요. 자, 보안 설정만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당황스럽지만 이것은 유저 모드의 동기화 기법이 아니라 커널 모드 동기화 기법이기 때문에 커널 오브젝트 생성을 동반시킨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첫 번째 전달 인자가 무슨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죠. 핸들 테이블에 키가 상속될 수 있도록 디자인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 우리는 앞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달 인자, 소유자를 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은 열쇠를 만든 사람이 초기에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열쇠를 만든 사람도 소유의 어떤 권한을 주지 않고 누구나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를 통해서 true와 false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뮤텍스가 이름을 지닐 수가 있어요. 이 이름을 지닐 경우에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또 얘기를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동기화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획득하는 함수가 우리가 앞에서는 각각 이름이 있었어요. 유저모드 동기화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익숙한 함수가 하나 등장을 하죠. wait for single objec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열쇠를 획득합니다. 뮤텍스를 획득합니다. 반납을 할 때는 release 뮤텍스라는 독립된 함수가 있어요. 자,
각각 그냥 이거 호출하면 된다, 이거 호출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시고, 이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유저 모드 동기화할 때는 함수의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을 안 드렸었지만, 이 경우에는 기능을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내용이 수월합니다. 자, 뮤텍스, 이거를 뮤텍스 커널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커널 오브젝트입니다. 자, wait for single 오브젝트 함수가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무슨 상태여야 되냐면은 시그널드 상태가 돼야 되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release mutex라는 함수는 키를 시그널드 상태가 되게끔 하는 함수예요. 반면에 wait for single 오브젝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그널드 상태에서 빠져나가면서 얘를 non 시그널드 상태로 다시 바꾸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키를 가지고 wait for single 오브젝트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만약에 현재 시그널드 상태라고 하면은 진입이 되면서, 즉 함수로 빠져나오니까 당연히 임기영역으로 진입이 되겠죠. 빠져나오면서 뮤텍스를 non 시그널드 상태로 바꿔버리겠죠. 자, 뮤텍스가 non 시그널드 상태가 되면 두 번째 스레드, 즉 이 키를 가지고 wait for single 오브젝트 함수 호출하는 그 스레드는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함수를 못 빠져나옵니까? 당연히 못 빠져나오겠죠. wait for single 오브젝트는 시그널드 상태가 되기만을 기다리는 함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기 중인 스레드는 그냥 계속 대기합니다. 언제까지 대기하냐면은 얘가 시그널드 상태가 되기까지 기다려요. 자, 그래서 앞서 진입한 스레드가 임기 영역을 통과하면서 빠져나올 때 release mutex 함수를 호출하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release mutex 함수는 mutek스를 시그널드 상태가 되게끔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 wait for single 오브젝트 함수 호출하면서 대기 중에 있던 스레드는 이 wait for single 오브젝트 함수를 반환하면서 임기 영역에 진입이 되겠죠. 물론 얘는 다시 mutex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non 시그널대로 변경이 될 겁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뮤텍스의 시그널드, non 시그널드 상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임기 영역의 동기화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전부고요. 이 과정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사실 더 이상은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제가 핵심이 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크리티컬 세션 싱크 뮤텍스-pp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앞서 봤던 예제를 지금 조금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 동기화 기법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이점이라기보다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크리티컬 세션 대신에 뮤텍스, 근데 이제 이게 커널 오브젝트의 핸들을 저장하는 것이 됩니다. 핸들이 키가 되기 때문에 핸들로 선언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gtotal count라는 이 변수에 접근하는 영역이 바로 임기 영역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enter critical session 대신에 wait for single 오브젝트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leave critical session 대신에 release mutex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물론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반환을 해야 되겠죠. 자, 반환을 하는데 지금 코드 안 봐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핸들은 어떻게 반환을 하죠? close 핸들 함수 호출하면 되죠. 좀 내려가서 찾아볼까요? 내려가서 보면은, 자, close 핸들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close 핸들 함수가 있습니다. 자, 즉 close 핸들 함수는 그 usage count를 하나 감소시켜서 자기 스스로 소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의 함수이죠. 자, 따라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뮤텍스 기반 동기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 세마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함수만 잘 보셔도 그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두 번째 전달인자 이니셜 카운트라는 게 열쇠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열쇠의 개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마포의 카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가 개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혹은 값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겠습니다. 세마포는 그 자체적으로 값을 지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개수가 혹은 값이 3이다라고 하면 열쇠가 3개 뭉쳐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마포가 있는데 얘의 초기 값을 결정지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3이면 얘는 3이 되고 총 3개의 열쇠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열쇠가 3개면은 총 3개의 스레드가 임기 영역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거는 좀 이따 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맥시멈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세마포가 가질 수 있는 카운트의 최대값을 지정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사실상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이니셜 카운트 값이 3인데 맥시멈 카운트, 즉 세마포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카운트 값이 2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죠.
얘는 이미 3인데 최대값이 2이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니셜 카운트 값보다 같거나 항상 커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세마포 기반 동기화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마포 카운트가 현재 10이다. 이니셜 카운트가 10이었다는 거죠. 열쇠가 총 10개입니다. 자, 릴리즈 세마포 함수가 호출이 될 경우에는 이 세마포 카운트 값이 하나가 증가가 됩니다. 자, 반면에 wait for single object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자, 물론 이 키를 인자로, 키 열쇠 꾸러미를 인자로 전달하면서 wait for single object 함수로 출해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 세마포 카운트 함수, 세마포의 카운트가 하나의 감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상당히 놀라운 녀석이에요. 왜냐면 wait for single object 함수 호출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 블로킹 상태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값이 0이 되지 않으면은 이 세마포 카운트는 비록 이 함수가 여러 번 호출이 된다 할지라도 블로킹 상태로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난 시그널드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세마포 카운트가 값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는 계속해서 얘는 시그널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시그널드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웨이프 싱글 오브젝트 함수가 호출이 되어도 블로킹 상태로 빠지지 않고 계속 진입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러한 경우에 세마포 카운트, 예, 제가 발음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밤인데다가 지금 제가 조금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발음이 좀 안 좋으네요.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세마포 카운트가 현재 10이기 때문에 wait for single object라는 함수가 여기에 작용할 때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마이너스 1을 감소시킨다고요. 즉, 이 함수의 호출을 총 10번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세마포 카운트는 난 시그널드 상태가 돼서 그 다음에 호출하는 스레드는 블로킹 상태가 되겠죠. 결론은 뭡니까? 총 10개의 스레드가 임기 영역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물론 또 릴리즈 세마포 함수 호출하면 또 값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얘는 시그널드 상태가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세마포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세마포 카운트의 맥시멈 값을 1로 뒀다라고 하면 최대값이 1이 되는 거니까 1 아니면 0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임기 영역에 하나의 스레드만 접근이 가능한 것이 되고 이는 뮤텍스와 동일한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세마포가 뮤텍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보면은 세마포는 이 윈도우즈 시스템 함수에서도 그 값을 그 이니셜 카운트 값을 1로 둠으로 인해서 그 맥시멈 카운트 값을 1로 둠으로 인해서 뮤텍스와 동일한 그 특성을 어떤 기능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마포와 뮤텍스의 실질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또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예제 한번 보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그 보여드렸던 예제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다만 이제 조금 응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임경영에 동시 접근할 수 있도록 모델을 디자인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명동 가시게 되면 이 명동 교자라는 곳에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동 교자와는 아무런 어떤 그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 중에 한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 있는 뮤텍스 기반의 프로세스 동기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이 또 wait abandoned라는 어떤 그러한 특성, 그 소유권에 대한 또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